어제 새벽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의 3차 소환 요구에 불응했는데요.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불출석 사유를 검토하고 합당하지 않으면 강제 구인하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특검 취재 현장 연결합니다. 정다운 기자. 네, 내란 특검이 차려진 서울 고등검찰청에 나와 있습니다. 네, 내란 특검이 오늘 오후 2시 소환 조사를 통보한 건데 윤 전 대통령 안 나왔습니다. 불출석 사유가 뭔가요? 네, 오늘 오전 11시 20분쯤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 측에서 윤 전 대통령의 불출석 사유서 원본을 특검에 직접 전달했다고 하는데요. 이 사유서에는 건강상 이유라고 불출석 사유가 적혔고 구체적인 설명이나 다른 사유는 기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내란 특검은 즉시 구치소 측에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어제 윤 전 대통령이 수용자로 입소할 때 이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이때 출정 조사를 받을 수 없는 건강상의 문제가 발견됐는지 또 어제 오늘 수용자 관리 과정에서 건강상의 문제가 추가로 있었는지 이런 질문을 보냈고 구치소 측의 회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특별한 건강상 문제가 발견되지 않으면 특검의 다음 조치는 어떻게 됩니까? 네, 구치소 측에서 빠르면 오늘 안에 회신을 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유의미한 건강상의 이상이 없다면 특검은 이번 주말에 다시 윤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할 계획입니다. 만약에 이때도 조사를 거부하면 더 기다리지 않고 즉시 형사소송법상의 조치를 진행하겠다 이렇게 경고했는데요. 내란 특검의 박지영 특별검사본은 오늘 브리핑에서 형사소송법상의 구속은 구금과 구인이 포함된 개념이라고 설명을 하면서 사실상 윤 전 대통령을 강제 구인하겠다고 시사했습니다. 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그 국정농단 특검에서 구치소를 방문해서 특검이 조사하기도 했잖아요. 이번엔 그런 방법은 고려되지 않나요? 네, 내란 특검은 소환이 원칙이다 이렇게 명확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과 또 지금 진행 중인 내란 재판에 공개적으로 출석하고 있고 여러 사건 경위나 사정에도 차이가 있다고 했는데요. 네. 또 방문 조사를 한다고 해도 구치소에서 조사실로 이동해야 하는 건 마찬가지인데 윤 전 대통령이 그건 역시 거부한다면 소환에 불응하는 것과도 동일하기 때문에 방문과 소환이 사실상 다를 게 없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네. 구속된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조사실로 강제 구인까지 될지 여부 주말 상황 살펴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윤 전 대통령 서초동 자택도 압수수색당했죠? 그렇습니다. 이번엔 내란 특검이 아니라 순직해병 특검인데요. 이명현 특별검사가 이끄는 해병 특검은 오늘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 그리고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과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 등 의혹 관련자들에 대해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일단 오전 9시쯤 윤 전 대통령의 서초동 사저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서 개인 휴대전화를 확보하고 점심 무렵에 이 압수수색 집행을 종료했다고 하는데요. 윤 전 대통령은 이 최상병 수사 외압이 의심되는 시기인 2023년 8월에 개인 휴대전화로 해외 출장 중이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3차례 전화하는 등 관련자들과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네, 순직 해병 특검의 수사도 빠르게 정점을 향해 가는 걸로 보이는데 VIP 경로서를 밝히는 게 핵심이잖아요. 네, 2023년 7월 31일 오전 11시 대통령실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이 최상병 사건의 초동 수사 결과 보고를 받고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면서 격분했다는 게 이 시작입니다. 여기서 언급된 사단장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고요. 이 대통령의 경로 이후에 초동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기로 한 결정이 보류되고 임 전 사단장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피의자 명단에서 제외되는 등 수사 결과가 바뀌었다는 의혹을 특검이 수사 중인 겁니다. 네. 오늘 주거지 압수수색을 당한 조태용 전 국정원장은 당시 국가안보실장으로 문제 대통령실 회의에 참석한 인사이고 또 임종득 의원은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이었습니다. 특검은 어제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 그리고 이시원 전 공직기강 비서관 등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윤 전 대통령을 향해서 이른바 빌드업을 해왔습니다. 네. 윤 전 대통령이 경로했다던 그 회의 참석자들의 진술이나 물증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경로하면서 조사 결과를 바꾸라고 한 지시가 있었느냐 입증하는 것이 핵심인데 그간 수사를 통해 대통령실과 이종섭 전 장관의 연락 등 이 정황 증거는 많이 확보가 됐지만 당시 회의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말이 오갔다는 진술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또 물증의 경우 대통령실 회의 기록 등이 있을 수 있는데
남아 있더라도 회의 기록상 윤 전 대통령이 격분했다거나 또 누군가를 질책했다는 등의 이런 어떤 상세한 정황이 기록돼 있을지는 미지수죠. 네. 결국은 윤 전 대통령의 경로를 목격한 배석자 그리고 전원 형태로 전달받은 이들의 진술이 중요한 상황입니다. 특검은 문제 회의에 참석한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오늘 오후 3시부터 불러서 조사하면서 당시 상황을 묻고 있습니다. 김 전 차장의 경우엔 윤석열 정부에서 외교안보 정책을 주도한 실세 참모로 평가받는 인물이죠. 그래서 그동안은 이 국회 증언 등에 나왔을 때도 당시 윤 전 대통령 경로가 없었다. 완강히 부인을 해왔는데요. 다만 특검은 앞서 확보한 다른 관련자들과의 진술과 기록을 제시하면서 그날의 상황은 물론이고 이 수사위합 과정에 김 전 차장이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집중 추궁할 걸로 보입니다. 또 윤 전 대통령 구속을 전후로 다른 사건들에서도 여러 증인들의 진술 태도가 조금씩 바뀌는 상황이기도 하죠. 특검이 결정적인 증언을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해부 정다운 기자 수고했습니다. 지금까지 CBS 박지환의 뉴스톡이었습니다. 노컷으로 보는 뉴스의 새로운 기준, 지금 알림과 구독 설정하시고 함께하세요.